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타비 환자들에서 CAD 오늘 계속 나온 얘기죠. 매니지먼트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라는데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좀 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나 좀 찾아봤는데 뭐 전에 이제 미리 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분은 그 전에 서지컬 밸브 수술을 하시고 디제너레티브 체인지가 와가지고 이제 서지컬 페일리어 와서 이제 다시 시비어 AS가 됐던 부분이고 컨센트릭 LVH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너리가 이제 병이 있는 거죠. 프락시마 LAD의 병이 있고 RC에도 이렇게 콜레터럴 가는 거 봐서는 CTO가 있습니다. 짧긴 하지만 짧지만 어쨌든 디퓨저하게 RCA가 좀 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CTO 미믹한 리전이네. CTO예요, CTO. 이분은 다른 이제 83세 여자분이시고 역시 시비어 AS가 있고 이제 CT를 찍어봤는데 물론 다 CT를 찍으니까 이제 멀티포컬하게 스테노시스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심하고 정확히 CT 가지고는 그 시비어리티를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엔지오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프락시마 LAD는 뭐 인터미디엇 리전, 그다음에 서크 쪽에 병이 좀 있고, 그다음에 RCA도 디퓨저하게 좀 병이 있으면 미드에 병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너리가 동반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82세 남자 환자 역시 시비어 AS고 코로너리를 했는데 이분은 전에 프락시마 LAD 스탠드 했던 분이어서 꼭 코로너 엔주가 필요했고 보면은 LAD 오스 이제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환자분은 이제 숨차서 오셨는데 이게 이거랑 관련된 건지 AS랑 관련된 건지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병이 둘 다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 선생님 잠깐 보여줬지만 이러한 타비 환자들에서 CAD가 동반되는 경우가 적게는 20%, 많게는 80%인데 뭐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요즘에는 로우리스크 환자들에서 타비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젊을수록 동반율은 낮고 오피리스크는 낮을수록 이제 적은 건 돼 있는데 러프하게 보면은 50%에서 12월 CAD가 동반되어 있고 20%는 전에 이제 PCI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더라. 그래서 요즘 대표적인 이제 디베이트 주제가 이런 환자들에서 엔지오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PCI 계속 나왔잖아요. PCI를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탑이 관련돼서 계속 나왔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 뭐 가이드라인 그까지는 아니고요. 컨센서스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밸류에이션 자체는 이런 환자들이 칼시피케이션도 많고 그래서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대개 우리가 CT를 찍잖아요. CT를 찍으면 코로너리 이밸류에이션 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칼시피케이션 동반되고 이런 경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CT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뭐 이관현 선생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모자란다라는 게 현재까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뭐 일경 보기에도 심히 병들이 있어 보이죠. 있어 봐서 그때 엔지오를 해서 평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CBO AS에 있는 경우에는 LV 아이플로 옵스트럭션이 있고 EDP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로너리 플로우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탑의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 컨센서스고 포스트 타비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어쨌든 프리 타비에서 이러한 이밸루에이션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시브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가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현재 이제 그 이러한 리스크 팩터가 하나 이상 있으면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에서 마이오카르디아 이스케미아 에비던스가 있는 경우, LV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남자 40세 이상 그리고 여자 포스트 메노포자리니까 우리가 하는 타비 환자들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모든 환자들을 이제 코로너리 엔지오를 해봐라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역시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고 이제 컷오프 밸류가 명확치 않다는 거죠. 프리 타비에서 시행했을 때. 그리고 이제 CT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가 아주 훌륭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낮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한 50%가 CAD가 동반돼 있고 PCI 병력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엔조를 해보고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현재 뭐 컨센서스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ACS 같은 경우에는 뭐 PCI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컬프릿 리전에 대해서는. 그 다음이 이제 시그니피컨트한데 스테이블한 CAD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퀘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모든 환자들이 할 건지 아니면은 탑이 하기 전 동시에 하고 나서 할 건지, 그다음에 피지올로지 가이드 PCI가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하게 되면 컴플리트 리베스큘라이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퀘션인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뭐 ESC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클래스 2A로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개 PCI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경우에 프록시멀 세그먼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PCI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이런 CAD가 동반돼 있다면 그 밸브 선택이라든지 이제 퓨처 코로나 액세스를 고려해서 그다음에 리피트 탑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하기 전에 하는 거랑 하고 나서 하는 거랑 동시에 했을 때 이러한 어드밴티지하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할 때는 역시 이제 액세스가 좋다는 게 하나의 장점인데, 그 AS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그 PCI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컴플렉스 PCI가 되면은 조금 이런 그 AS 할 때 도움을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스키미아 인듀스 헤모다이나믹 인세블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로따로 PCI랑 탑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볼륨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런 그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가 이제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S가 있는 상태에서 PCI를 한 거기 때문에 PCI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된 거고, 탑이 이후에 하게 된 경우에는 아까 뭐런 그런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가 좀 릴라이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더 그 복잡한 AS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시술을 좀 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컨트롤 그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액세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이딩 서포트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꾸 모르겠어요. 아까도 가끔 보면은 밸브가 이건 마이그레이션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움직이다 보면 그런 컨선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용도 줄이고 이런 같은 아터리 액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죠. 근데 뭐 컨트라스트 볼륨이 증가돼서 AK가 증가한다든지 프로세스 타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DAPT를 쓰게 되면서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뭐 프록시멀 세그먼트는 70% 이상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레프트미는 50% 이상 같은 경우는 PCI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 외에 어큐크로나 신드롬이나 그다음에 서브 오클루티브 리전 이런 것들도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까 장단점에 따라서 어떤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나토미라든지 어떤 컴플렉시티 같은 고려해서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PCI 계획이 돼 있다면 탑이를 이제 그 로 프레임으로 할지 하이 프레임으로 할지 어떤 밸브 종류를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그러한 그 커미셔널 얼라이먼트를 잘 맞추는 게, 어쨌든 이런 환자들이 향후에 그러한 이벤트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술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되겠는데,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CBAS가 있고, 그래서 그 프리테스트 포버럴티를 해보고 이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으면 뭐 CT로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인터미디어트 하이라고 된다면 이제 코로너리 엔지오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프록시멀 세그먼트가 70% 이상, 레프트미는 50% 이상이면은 이제 PCI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프리탑이 할지 컨커미턴트하게 할지 포스탑이 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 우선 탑이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증상 자체가 이제 코로나리 리전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탑이 한 다음에 다시 심튼 어세스먼트, 리어세스먼트 해가지고 필요하면 PCI, 그렇지 않으면 약물 치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I가 계획되어 있으면 이런 밸브 선택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보자라는 게 이런 현재까지 그런 컨센서스 가지고 만든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너리 이밸루에이션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베스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가 골드 스탠다드고, 그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는 아직까지 그 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PCI는 아까 프록시멀 세그먼트가 70% 이상인 경우 그렇고, 이제 밸브 선택이라든지 커미셔널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ACS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고, 그 모든 환자를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 환자들은 탑의를 하러 왔기 때문에 탑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경우에만 셀렉티브 PCI를 하고 있고, 대개는 이제 하기 전에 탑의하기 전에 저희는 일요일 날 입원하는데 월요일 날 엔조하고 필요하면 월요일 날 PCI 하고 수요일 날 탑의하는 이런 이제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요. FFR 이쪽 피지올로지 가이드 PCI는 저는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플리트도 그 컴플렉스 리전이 있으면 그 만약 탑의를 앞두고 이런 그 PCI가 이제 컴플렉스가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피하는, 되도록이면 단순한 리전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환자는 이제 LAD하고 RCA가 있었지만 뭐 라승훈 선생님 누가 했겠지만 저는 이건 하진 않았고요. LAD만 그냥 심플하게 하고 탑의를 하고 지냈는데 뭐 환자는 증상이 좋아졌고, 그래서 RCA는 현재까지 시술을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그 LAD하고 서크도 있고 RCA가 병이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동시에 했습니다. 탑의를 하면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프리 타브 PCI 할 때는 보통 레디얼 아트리를 쓰거든요. 이제 피모럴 아트리는 탑을 위해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환자는 레디얼 아트리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PCI 때문에 피모럴 아트리를 월요일 날 쓰기가 조금 하고 다시 수요일 날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동시에,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제 그날 동시에 하면서 PCI 하면서 타브를 진행했던 케이스고, 마지막 케이스는 LAD 오스에 병변이 있던 분인데, 이분은 그 AS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따로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하지 않았는데 한 3년 있다가 이제 어큐크로닉 신드롬으로 오셨습니다. 병변이 진행을 했죠. 서크 오스도 병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6분 정도 토론 남았는데 그거 아깝고 맛있는 CTO를 그렇게 벌어두면 와이어 던지면 들어갈 것 같은 CTO를.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프리 CAG를 찍었는데 그 병변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탑의를 하지 않고 PCI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뭐였는데요? 시비어 AS였던 거였고, 환자 증상은 코로나 때문에. 체스트 페인이었나 보죠? 시비어 익스트럴 디스미아였어요. 디스미아. 예, 그래서 1년 되셨는데 환자 지금도 아무 증상 없이. 어디 리전이 있던 거죠? 그러면 환자는 RCA였었습니다. RCA 프록시말 네. CBOS 맞고. 네,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심했는데 증상이 없어졌. 네, 그러니까 익스트럴 전혀 없이 자기는 좀 너무 잘 지낸다고 항상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시고. 근데 요즘에 얼리 타브 랜덤 데이터 보면은 또 네. 타브를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분 비용이 되면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그걸 기대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증상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아니요, 그 환자가 처음에 그 비용 때문에 못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PCR 탑의 자체를 못 한다 네, 그래서 네, 가지고. 네. 최 당사사님 뭐라도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그 얼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이제 탑의하기 전에 저는 보통 아까 그 CTO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병형이 진행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벤션을 배운 입장에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프리벤션 목적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증상 생기기 전에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얼리 그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보통 이제 바로 다 하지 않으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에비던스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일단은 이분은 탑이 하러 오신 분이고, 그 AS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반된 뭐 RCA CTO였기 때문에, 그리고 RCA CTO가 보기에 이렇게 보여도 들어가서 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 괜히 하고 손댔다가 문제돼 가지고 결국 타브도 못 하고 CTO도 망가지고 이러면은 그럴까봐, 또 87세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저는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타브를 하고 나서 증상이 남아 있다면 그때 해도 이제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보통 컴플렉스 PCI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분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CTO 하는 사람들은 일반 PCI나 CTO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CTO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그 네, 만약에 또 밸브도
것도 있고 코로나에도 두 개가 컴바인된 게 오늘 거의 주제인데 과연 뭐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학 문제도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어떤 경과를 밟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지. 예를 들면은 탑에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만 이 결과가 컴플리케이션 생겼을 때 모텔리티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고 PCI 먼저 하자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제 박은혜 개인적인 생각. 아까 그 최윤석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체스트 페인이면 코로나리, 디스니아면은 AS 이렇게 나눠서 이게 딱 저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그 프로그레스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 줄 수 교수님께서는 있다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그죠? 라승호 선생님은 CTO 먼저 하시겠죠. 근데 명약 어쨌든 지금 컨서버티브에서 명약 가능한 병변은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스카이 FSCI 2025년 컨센서스를 이게 나름 정리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세히 봤더니.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그냥 인디비주얼라이즈해서 가장 좋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박관영 선생님. 나성훈 선생님은 뭐 컴플렉스 PCI를 뭐 아주 즐기니까 뭐 하시면 되고 각자 그 선생님들 따라 실력에 따라 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또 망치면 탑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뭐 ACS 이상이면 심통이 체스트 페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리 AS 환자가 안자이나 심통을 일으키고 일으켰을 때는 심통이 대부분 AS는 로카디아가 아픈 디스니아가 위주고 체스트 페인을 일으키는 경우 굉장히 CVAS LVH가 심한 경우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충 체스트 페인 하면 안자이나 하고 디스니아 하면 그 AS. 근데 이제 이게 MMO 하는 게 이제 오버래핑이 많은데 넌스테미나 ACS 이상은 못 뚜렷하니까 엔자임이 확 올라가고 하니까 그거 하면 되고 이제 스테이블 안자이나는 이제 진짜 이거 뭐 어떤 환자는 스테이블 안자이나 DOE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데 스테이블한 사람은 뭐 그다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하면 밸브에 이제 탑이가 급속도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오교철 쌤은 내년에 안 하고 싶다는데 내년엔 케이스가 더 많아져 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앞으로 계속 이런 세션을 계속 해가지고 그 어떤 노하우 요령 어떻게 하면 잘 걸리더라 나는 그런 걸 여기서 많이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D 세션에는 우리 여기 테크니션 선생님들 세션이 있어서 이번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고 네 분 선생님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 우리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